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주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 10일 별세한 고 이희호 여사는 14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며 동반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곁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여성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이희호 여사는 마지막으로 화해와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한국 여성운동 리더로 민주화운동에 평생을 바친 전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평생을 헌신한 고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의 생을 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희호 여사가 향년 97세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 만에 그의 곁으로 갔는데요. 생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반자라는 말에 가려졌던 1세대 여성 운동가로서의 그녀의 치열했던 삶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이희호 여사를 가리키는 수식어예요. 참 많거든요. 이번에 이희호 여사 이사장을 두고 언론이 이희호 여사 아니면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아니면 선생 등 다양한 호칭을 썼더라고요. 수식어가 참 많대요. 네, 한국 여성운동의 씨앗이자 뿌리, 민주주의에 평생을 헌신한 사회운동가, 영부인 이전에 시대를 앞서간 지도자, 이 모든 수식어들이 지난 14일 열린 고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장례식에서 조사를 맡은 정치인들이 고인에게 헌사한 단어들입니다. 기성 언론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 1세대 여성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가로서 고인의 행적에 주목한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대통령 부인들을 다룬 기존의 기사들이 따뜻한 성품과 내조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네, 여러 호칭으로 불렸다는 건 생전에 한 일과 업적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영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여성 운동가이자 또 민주화 운동가로서 한 사람의 삶을 추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고 이희호 이사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또 배웅했죠. 네, 서울 동작 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은 물론 시민 등 2천여 명이 모여서 이 여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정부, 정계 인사, 여성, 민주화, 통일운동 동지, 성직자들은 영부인이자 여성 사회운동 지도자, 신앙인으로서 그가 걸어온 길과 업적을 기리며 이 여사의 유언과 못다 이룬 꿈을 계승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빈소에 조화를 보낸 이들을 봐도 정치, 경제, 종교계를 가리지 않는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조화를 보냈고요. 빈소를 찾은 조문객 중에는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김무성, 원유철 한국당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나 주목을 받은 사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고 이희호 여사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편에 보낸 조의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 여사가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며 온 결에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희호 여사가 이 북한을 방문한 최초의 대한민국 영부인일 정도로 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앞장섰던 인물이잖아요. 네, 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습니다. 또 이희호 여사는 과거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사망 당시 조문단을 꾸려서 방북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희호 여사 그 조문을 하기 위한 조문단을 또 내려보내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당초에 좀 했었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김 위원장의 조의문과 조화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해졌는데요. 북한은 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등을 전세로 인해서 조문단 대신 조의문과 조화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조문단을 보내지 않은 건 이 남북 그리고 북미 협상에 대해서 고민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자, 그리고 이희호 여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유언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죠. 네, 김대중 평화센터에서는 고인이 남긴 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이사장은 유언을 통해서 국민들이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자신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고요. 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도 덧붙였다고 공개했습니다. 참 마지막까지도 이 평화 통일에 대한 마음을 전했군요. 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처음 방문했던 이 여사는 항상 대화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 후에도 북한의 핵 문제가 대화로 풀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실천하도록 해야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생전에도 그리고 유언에서까지도 이렇게 평화 통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외에 남긴 유언이 또 더 있습니까? 네, 생전에 거주하던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써달라고 유언을 했고요.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상금도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대통령 기념 사업을 위해서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네, 민주화의 성지였던 이 동교동 사저가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면서 이후에는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상금은 그러면 대통령 기념사업 기금으로 쓰여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벨 평화상 상금은 총 11억 원으로 그중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 기부한 3억 원을 제외하고 이 여사가 상속받은 8억 원은 대통령 기념사업 기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희망과 평화 그리고 나눔을 실천한 이희호 여사. 많은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면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과거부터 여성과 남성의 이 동등한 법적 지위를 위해 싸웠고 그리고 여성가족부 창설 또 여성 정치인 확대에도 기여했던 고인의 삶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치열한 삶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1942년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여자 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한 이희호 여사는 일제강점 말기의 혼란 속에서 2년 만에 강제로 졸업한 뒤 충남 예산에서 여자 청년 연성소 지도원으로 일하다가 1946년 서울대 사범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학생들의 리더 역할을 했는데요. 피천득의 회고에서도 드러나듯 그 시절 이 여사에게 따라붙었던 별명은 독일어 관사 다스입니다. 다스가 무슨 뜻입니까? 네, 행동만 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는데요. 이 이사장 스스로도 나는 걸음걸이가 빠르고 행동이 남성적이라서 나를 다스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제강점 말기라는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녀의 삶이 참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한국 전쟁이 또 발발했죠? 네, 대학 졸업 뒤 한국 전쟁을 맞아 이희호 여사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요.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1952년 당시 여성계 지도자였던 황신덕, 박순천, 이태영과 함께 여성문제연구원을 창립했고 상임간사를 맡아서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고 지위를 높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네, 전쟁 중에도 이렇게 여성 인권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문제연구원은 후에 여성문제연구회로 이름을 바꾸고 꾸준히 활동을 계속했고 이 이사장은 1964년부터 1971년까지 이대 회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활동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여성문제연구원이 시작한 남녀차별 철폐운동이 1989년에 가족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가족법 개정이 한국 전쟁 당시에 시작됐던 남녀차별 철폐 운동이 이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989년 12월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사장은 당시 국회의원 부인들과 함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방청했고요. 그 전부터 가족법 개정은 내 평생 소원이었다는 신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당시 한국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남성은 전쟁터에서 싸우다 전사하면 조국을 위해서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순국선열의 반열에 올라가지만 후방의 희생자인 여성들에게는 불명예와 수모가 있을 뿐이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몽골군에 끌려갔다 돌아온 환양년은 환양년으로 일제강점기에 끌려간 정신대는 가문의 수치로 한국전쟁의 피해자는 양공주로 낙인 찍히고 멸시를 당하는데 그 모든 원인은 가부장제라는 소신을 밝힌 겁니다.
네, 와, 대단하십니다. 그 당시에 또 그런 소신 발언을 하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자, 그렇게 소신으로 한국 전쟁 전에도,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도, 그리고 한국 전쟁 후에도 이렇게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전쟁이 끝난 후에 본격적인 사회 운동을 시작하셨죠. 네, 맞습니다. 1959년 1월 3일부터 이 여사는 대한 YWCA 총무로 출근했는데요. 당시 제안한 첫 캠페인은 바로 혼인신고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혼인신고요? 네, 당시에는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또 첩으로 들어온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는 바람에 조강지처가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국에 붙이게 하고 띠를 어깨에 두르고 거리 캠페인을 나서며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한 인물이 바로 이희호 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결혼한 후에도 그런 여성 운동은 이어졌죠. 네, 결혼 이후에도 이화여대 사회사업과 강사를 하면서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범태평양 동남아시아 여성연합회 한국주의 부회장 등으로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런 활동은 청와대 입성 후에도 이어져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여성재단 명예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이렇게 퍼스트레이디가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으니까 남편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각종 지표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일단 여성부가 처음으로 신설됐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에 청와대 여성비서관은 단 1명뿐이었지만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내각에도 여성이 진출했는데요. 초대 여성부 장관인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서 총리 후보였던 장상 전 총리설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부부 문패입니다. 아직도 서울 동교동 사저대문 옆에는 김대중 또 이희호 한자 문패가 나란히 또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부부 문패를 단다는 건 이희호 여사의 생각이 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고에 따르면 부부 문패는 아내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발로였지만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 문패를 대할 때마다 아내에 대한 동지의식이 자라났고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감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후에 이렇게 부부 이름이 같이 새겨진 동교동 문패가 이희호와 김대중의 동반자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 또 됐는데요. 김 전 대통령이 1997년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희호 여사는 영부인이 됐고,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이희호 여사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또 정치적 동반자가 됐어요. 네, 이 여사 없는 김 전 대통령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두 사람은 정치 인생을 함께 했는데요. 이 여사는 독재와 싸우는 정치인을 보살피는 또 다른 민주화의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만명, 납치 사건, 가택연금 등 고초를 함께 겪으면서 이 여사와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관계가 됐는데요. 김 전 대통령도 생전에 아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날 무엇이 되었을지를 상상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 있을 정도로 확실한 그의 정치적인 동지였습니다. 네. 그렇게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이자 또 반려자였습니다. 사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생전 삶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옆을 그렇게 끝까지 지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희호 여사는 정치 낭인, 대통령 후보, 야당 총재, 국가반란의 수괴, 망명객, 민주투사의 아내였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망명, 연금, 투옥, 민주화의 여정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희호 여사의 응원으로 사형수에서 대통령이 되는 현대사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기적의 중심에 이희호 여사가 있었다는 건 아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희호 여사가 또 국제사회에서도 알아주는 인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게 어떤 일례가 있습니까? 네, 2002년 5월 이희호 여사는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서 임시의장으로서 영어로 회의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한 것은 여성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곧 평화롭고 번영된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우리의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여사의 연설은 전 세계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이희호 여사, 말년의 삶은 또 어떠셨을까요? 자, 이희호 여사가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을 맡아서 평화운동가의 삶을 또 사셨어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나보낸 이희호 여사는 홀로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10년 동안 담대하고 의젓하게 어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인 북한 국무위원장 사망 당시 조문단 자격으로 방문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를 나눴고 2015년 북측의 초청을 받아서 각계 인사들과 함께 다시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 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가이자 그리고 평화 운동가이자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평생을 보낸 이희호 여사가 지난 6월 10일 별세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깊은 울림은 아마도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